김수민의 뉴스 밑장 총선 출마자에게 듣는다. 반갑습니다. 2부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함께할 김수민입니다. 이 자리에 또 변함없는 멤버들 뉴스민 전영길 편집장, 인디053 이창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모신 총선 후보는 누구냐? 이 당의 인사가 이번에 출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 팟캐스트에서 네. 유튜브에서 네, 이 당은 아, 거의 그런가요? 뭐라 그럴까 네. 그 월드컵으로 치면 네팔이나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도 본선 무대에 오르지도 못할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이 당이 내 기억으로 대선 때 주식 갤러리 막판에 이 당의 지지가 높았어요. 주식 갤러리 네, 주식 갤러리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안랩에서 뭐 돈 푼다 그랬나?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또 이 방송을 내보내면 분명히 또 뻔한 악플들이 달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야, 너네 네. 이 당 편이냐.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민주당 총선 후보를 3명 출연시켰고 정의당 총선 후보를 2명 출연시켰어요. 예, 아, 그래요? 그렇다면, 예. 우리 미래통합당 한 번도 없었나? 뭐 한 번도 못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준표 후보를 아 선배님 진짜 오셔야 컨택트를 돼요. 했는데 네. 거부당했습니다. 아. 홍준표 후보를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우리 선배님 좀 오셔가지고 그래놓고 학교 오늘 다닐 때 얘기도 하고 해야지. 콩카콜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시라고. 참.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총선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당이고, 네. 네. 뭐 예전하고는 여러 가지 좀 달라진 모습이 있긴 한데 네. 변함없는 또 대선 주자가 있는 네. 국민의당 음. 총선 후보, 그 중에서도 우리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시는,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예. 안철수 대표와 함께 유명해진 안철수의 사공 정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공정규 예, 국민의당 반갑습니다. 대구시당 위원장님. 예. 네. 네. 비례대표 10번이시죠? 예, 예. 국민당이 10분이죠. 안철수 대표하고 별로 안 친하세요? 어떻게 10번이 나올 수가 있나? 아니 그 네. 1번도 아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천심사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 끝났는데. 아,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너무 솔직하시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 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다. 아. 대표와 가깝다고 압권을 주지 네. 않는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진작에 얘기해달라. 아니 이번에 솔직하셔. 또 그 동산병원의 간호부원장이신 분이 비례대표 1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한 비례대표 공천이었다는 게 좀 화제가 됐는데 네네. 혹시 이제 그 사공정규 후보님 본인하고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 동산병원 부원장 찾아보세요. 아, 제가 갑자기 네. 이번 총선에 워낙 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쳐가다 네. 보니까 저도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두 최 분이 부원장이죠. 예.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 승씨가 최 씨고 아마 아, 예. 최연 아이고, 이거 틀리면 안 될 것 큰일 같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요즘에 코로나 사실은 총선 후보시지만 최연숙 맞죠? 그렇죠. 최연 맞죠? 네. 네, 맞췄네요. 제가 세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최는 확실하니까. 그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공천 과정이랄까 이게 좀 궁금해요. 뭐 안철수 대표는 나중에 내가 대구 가서 그걸 제의한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1번, 10번이 되신 거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정년정 교수께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또 팩트이기 때문에 저도 그 최연숙 후보자를 대구 동산병원 가서 처음 봤고요. 또 안철수 대표도 처음 봤다. 네. 아 이전에 뭐 이렇게 관계가 아니, 있으신 아니요. 분이 저는 아니시고 이제 처음 봤고 또 안철수 대표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언론 기사의 언론 기자분이 질문을 받고 처음 간단하게 인사 나눴다 이렇게 돼 있죠. 아, 네. 사실은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와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처음이 몇 원래 년도였죠? 아시는 분들이라면 예. 제가 다 알죠. 뭐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인 것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인 것으로는 2014년도 아마 1월 15일 날 안철수 대표께서 새정치위원회를 만들 때 전문가 영입 1호로
제가 이러셨어요? 이뤘고요. 1호였는데 1호가 10번이 되다니. 6년 만에. 1호 그때 8명이 1호로 나왔는데요. 네. 그때는 제가 사실은 고사를 했었는데 어. 안 하고 근데 이제 하여튼 1호 그 중간에 이제 그 네. 연락 주시는 분이 제가 그 안철수 대표께는 이제 고사를 했는데 중간에 연락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비서실장인데 처음엔 다 안 오는데 한 전화가 계속 오셨어요. 지금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두 번째 또 아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서울말 쓰시는 분이거든요. 서울말 쓰시겠죠. 미안해서 정 사람이 없으면 하라. 네. 근데 정말 해버렸더라고요. 어. 저도 깜짝 놀라고. 네. 그는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그 전부터 안 대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네. 요번에 안 대표가 언론에 알리지 않고 대구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언제 연락을 받으셨어요? 안 대표한테? 내가 봉사활동하러 간다. 제가 그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을 알았고요. 그 아마 안철수 대표의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비서도 몰랐던 굉장히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그러니까 비서도 몰랐던 것을 이번에는 사공정규 교수는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셨을 때 실세임을 보고하고 그게 싶으셔야 아니고 됩니다. 이제 네. 제가 이제 의사고 안철수의 의료 비선이라는 거를 의료 비서. 의료비서죠. 그럼 청와대 출입이. 제가 의사고 네. 제가 대구에 사니까 네. 제가 아니면 그 어렌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네. 혹시 요번에 비례대표 출마하시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2016년에 비례대표로 나가볼 걸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때는 지역구 나가셨죠? 저는 선거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왜냐- 하마평만 계속.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네,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뭐 나중에 책임 안 지잖아요. 망설일 때, 망설여질 때는 말하시는 게 좋아요. 2016년도에 비례를 제안을 받았어요. 언제요? 2016년 16년 에. 비례 제안을 그러니까 받았는데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던. 그렇죠. 제안을 받았는데 십몇 번까지 됐던.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가 아닌 다른 좋은 후보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후보를 선택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했는데 제 계속 이제 그걸 안 했고 제가 안 했던 이유는 저는 이런 겁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더라도 안 대표와 끝까지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전체 전력으로는 좋다라는 생각을 네. 가졌던 거죠. 그 참 돌아보면 사실 시골의사 박경철 씨나 금태섭 의원이나 안 대표 곁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곁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멀리 계셔가지고 대구에. 어차피 멀리 계셔서. 경주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안철수 대표와 같이 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가 여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한 명이 끝까지 남는다면 네. 죽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네. 한 명이 끝까지 남는다면 누가 남을 것인가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제 사공정교가 남을 것이다. 예측이 된 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했던 그 명분이 저희 명분이고, 그것이 저희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네. 또, 적게는 그렇고요. 또 크게는 안철수 대표가 가고자 했던 중도 실용의 정치가 저는 맞다고 본 거죠.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안철수 대표와 있으면서 어떤 배지를 받는 기타 등등의 사익으로 산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받을 게 없으니까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못 받게 되면 섭섭한 거죠. 금태섭 박경철은 그래서 떠났다. 그건 받을 게 없어서. 그건 아니에요. 없어져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제가. 요런 거는 팟캐스트에서 요런 화살들은 자주 나와요. 말 조심해야 되겠네. 막 쏴버리네.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지 않는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대표와 인연인 정치인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 그 전에도 아는 사이였습니까?
의사하시면서 뭐 시작 전부터 네. 이제 뭐 알고 지냈고요. 한 몇 년도쯤 될까요? 처음 그러니까 알고 그 지냈던 것이? 이제 2014년도 1월 15일 공식적이고 뭐 네. 그전부터. 그러면 이제 2012년 대선 이후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 대표가 저를 이제 완전히 이제 지각하게 된 네. 것은 이제 2012, 13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 운동을 하기를 바랬고, 저 역시 새정치 운동을 하기를 바랬지. 정치보다는. 정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아, 네. 또 우리들의 그 안철수 대표 함께했던 그 여러 사람 초창기 네.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청춘 콘서트하고 이럴 때도 알고 계셨나요? 서로? 저는 알고 있었죠. 아, 그럼 혼자.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안 대표 만나기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정치 활동이나 이런 걸 하셨습니까? 제가 뭐 전혀 없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진료실의 의사는 아니라는 거. 네. 제 경력이 진료실에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의 의사시죠? 정신건강의 약간 이 정도도 조사가 안 아, 되고 그건 저는- 팟캐스트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 일부러 질문을 던져서. 저희가 알고 있죠. 예, 여기 당장에 명함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치는 거죠. 역공하시는 예. 익숙치가 않으셔. 아니, 내가 욕구한 거야. 공격하시려고. 그러니까 아까 당해갖고. 이런 정신을 못해, 분이셨군요. 정신을 못해. 안 대표도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네, 맞으면 치는 사람이다. 실망입니다. 안 대표는 이제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안 대표를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도 10번이다! 예. 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그러면 그 의료 활동하는 도중에 좀 예. 인상 깊었던.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게 상당히 지역 사회,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개인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다가왔는가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뭐 안 나오는데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내 핸드폰 안 나오는 거야? 다시 접속. 지금 안철수 띄워주려는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맥을 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 안철수, 권력자 안철수보다는 정치. 처음에 정말 어떤 인간, 사람으로서의 안철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따르고 싶어하는 인간형의 안철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것을 불러왔고 그게 이제 정치로 이어지면서 사실 이제 정치 역정은 우여곡절이 많으셨잖아요. 성공의 역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왔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 의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안철수라는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지. 우리가 생각했던 안철수라는 인간형은 저런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대중들한테 각인시킨 그런 효과를 저는 보여주셨다고 봐요. 네네. 뭐 질문도 하고 자기가 다 해버리네. 아니 그래서 그 네. 굉장히 좀 이창원? 좋은 네. 어떤 선택이셨던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 그 얘기는 하시겠지만 좀 있으시면서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네. 이번에 그 제 아내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방송국 PD시죠? 네, 무슨 방송국? 저기 대구 MBC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거기에서 음악 병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사진을 안철수 대표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도시락 그냥 같이 드시고. 그때 내가 옆에 있었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굉장히 자주 본다고 저한테서 사진 몰래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활동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랄까 이런 것 좀 없을까요? 뭐 어떤 에피소드 워낙 많아갖고요. 그러니까요. 안 대표가 바라본 에피소드는 지금 뭐 언론에 다 나갔고요. 그래요? 안 대표가 많이 공개는 안 됐잖아요. 아무래도 폐쇄된 안 장소니까. 대표가 본 에피소드는 한 두 가지 되고요. 네. 또 뭐 저희 에피소드 있는 거고. 뭐 둘 다 하나씩 얘기해 안 주시죠. 대표가 본 에피소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진을 돌거든요. 네. 회진을 돌면 이제 일단 문진하죠. 질문하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다음에 시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편안하다 그래도 얼굴이 찡그러졌으면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회전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직접 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안 대표께서 이제 그 아주머님께 이제 여쭤본 거예요. 이제 뭐 어디가 아프냐 뭐 이렇게 하니까 쭉쭉쭉쭉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뭐 열이 나냐 쭉쭉쭉 물어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는 이게 이제 신체적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가슴이 어떤 식으로 답답하냐, 어떤 식으로 아프냐. 왜 그러면 이제 폐 쪽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어제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지. 마음이 답답하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는 이거 알잖아요. 네. 우리는 뭐 그냥 보면 알아요. 네. 정신과 쪽은 안철수가 아니라 내가 전문이다. 그런데 이 이제 얘기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위로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여기에 격리되어 있어서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 다른 환자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다른 환자들은 면회를 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못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뭐 화장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연민의 정을 느끼시면서 예, 그런 말씀을 우리 최고위원회의 때 영상으로 할 때 한 말씀을 하셨고 네. 언론에 이제 많이 제기됐고요. 네. 안철수 후보님 본인이 느끼신 뭐 겪으신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 저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19 환자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대개는 이제 무증상 그리고 굉장히 경한 증상이에요. 네. 경한 증상 환자들, 가벼운 증상. 가벼운 네. 증상, 가벼운 증상인데 이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도 입원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거의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은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 몸이 아픈 것보다는 마음이 아픈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 저도 에피소드 한 개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게, 우리, 그 의료진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네. 정신과 교수니까, 누구를 좀 봐달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자살 의사를 밝힌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오리진에서는 정신과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또 찝어주시면 많이 갔거든요. 그럼 가면 이제 그 정신과는 적어도 안 그래도 한 10분, 15분은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호복을 입고 이제 그 환자분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건데 나는 이미 그 네. 그 상태에서 한 15분씩 하니까 보통 방호복 안 입으면 내가 뭐 계속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20대 초반 여성분이었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대개 한 2주 이상을 이제 입원해 계셨고 검사가 음성이 나와서 네.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다라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경계형으로 나온 거예요. 음성 양성 헷갈리는 거 중간치기. 네. 그래서 이게 퇴원이 보류가 되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거죠. 무너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살 의사 뭐 내지는 뭐 기타 등등을 하시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네. 그래서 상담을 해서 바로 그런 마음을 안정시키고 네. 또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하고 뭐 기법은 있는데요. 기법은 네.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뭐 따로 특집한 마련해 주시면 이런 그 확진자분들을 위한 정신의학적 치료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네. 그런 면담은 저한테는 기본이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기본 근데 프로그램으로 공공의료나 이쪽에서 준비가 여기서는 돼 좀 있는가? 잘 네.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환자의 거의 한 80%는요,
신체적인 것보다도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에서 우리가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이 네. 우리 김수민 MC님도 마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아, 저는 엄청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왜냐하면 진생각.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게 정신이거든요. 네네. 정신 그림 우리나라 사람 싫어하잖아요. 근데 핑계는 많잖아요. 네. 이 마음, 이 정신을 잘 다뤄야 되는데 이 정신을 잘 다룬다는 것이 곧 정신의학적 질병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상담을 따로 한번 받으러.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상당 부분들이 네. 마음이 안 좋아요. 아, 당연하겠죠. 왜냐 그러면 네네. 그죠? 일단은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어떤 당혹감이 있죠. 갑작스럽게 격리가 돼버리고, 당혹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모르는 데 대한 어떤 불안 공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질병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든 뭐 물론 가족 안 사랑할 수도 있지만 되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본심을 그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케이스를 사람들이 이제 보셔가지고. 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장기간 되면서 네. 또 감염증이라는 게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격리가 장기간 되면서 고립되고 우울감이 오고 무만감이 네.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꼭 정신의학적 질병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심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거의 그 진짜 한 무증상과 경증이 80%니까요. 80%는 사실은 이러한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 뭐 어떤 심리적인 지지? 네. 정신과 상담 그러면 너무 또 의학적으로 가는 거니까 심리적 지지 내지는 어떤 그 코칭, 네. 동기부여를 하고 치유를 하는 힐링, 이런 상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번에 현장에서 또 의사로서 더 느끼셨을 것 같은데 내가 의원이 되면 이런 의료 정책을 좀 펴고 싶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많죠. 예. 아주 몇 많죠.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이거 뭐 오늘 네. 한 시간이라면서요. 아, 이럴 때 야마를 딱딱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하면 다 가는데 네. 2002년도에 이제 사스가 있었죠. 사스. 사스. 예. 사스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스. 그게 안 되잖아. 대구 사람이 대구 사스. 사람이라서 저는 됩니다. 사스. 발음이 안 되잖아. 사스. 그래서 중증 급성 호흡 중동. 네. 사스. 그건 사스가 메르스 있고, 아니에요? 메르스가 있고. 메르스. 네. 그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죠. 사스가 네. 있었고 2009년도에 이제 그 7년 후에 네. 신종플루가 있었죠. 신종플루. 그 천연길이 6년 걸렸었다. 후에 2015년 6년 후에 메르스가 메르스. 있고 네. 요 언제 메르스 있고 2009년이니까 4년 후에 이제 우리 코로나가 코로나,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어떤 그 팬데믹한 어떤 감염증 질환은 네. 자꾸 단축돼서 오는 거죠. 아, 주기가 짧아지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혹시 안철수 대표가 코로나 20이라고 코로나가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고. 아니 잠깐 그 지금 실수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대답해 주세요. 코로나 20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정신이 코로나 없으셨나? 19든 20이든 그거 사실은 뭐 간단한 실수인데 그걸 가지고 네.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후보 아니 뭐 다른 대표님들하고 네네. 코로나로 네. 한번 안철수 대표하고 면담을 하게 해봐요. 누가 더 잘하는지. 아 그거는 아니고. 너가 의사 해봤어? 그거는 하기사 뭐, 황교안 대표도 자꾸 아, 코리나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5G인가 뭐 5G 그거 코로나 한번 잘못해가지고 3D. 3D인가? 3D 프린터. 3D 프린트. 아, 그래. 코로나 19인데 이제 그럴 수 있지. 20년도에 국민들이 아파하니까 네. 그게 조금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였죠. 굉장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걸 뭐 근데 그 이유는 하여튼 안 그래서 대표 이제 본인도 모르실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감염증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는 거는요. 네. 이게 최근에 세 번의 그걸 통해서 배웠어야 된다고. 음. 그러면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메르스 이후에 진척이 없었던. 아니 요번에 가보니까 네. 뭐 현장에서는 이게 뭐 완전히 이거는 네. 아니다. 이거는 네. 뭐 현장은- 기본이 안 돼 있다. 네. 네. 솔직하게 말하면 이 감염원의 기본은 이제 그 방역이에요. 초반에 그 차단을 해야 돼요. 네. 그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어떤 차단? 입국 금지요? 입국 그렇죠. 당연히 입국 금지를 좀 했으면 네. 우리나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걸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대만이 그랬잖아요. 네. 대만하고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정부가
사실은 방역하고 의료의 개념이 혼잡해 있어요. 아, 방역과 의료는 네. 다른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방역 컨트롤 타워는 있는데 치료 컨트롤 타워가 없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의료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제 페이스북에 적었는데요. 네. 의료도 코로나 의료와 코로나가 아닌 아닌 의료. 일반 의료, 원래 의료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네. 네, 네. 그게 예를 들자면 그랬죠. 대구에 지금 4개 3차 병원이 있잖아요. 네. 네. 대학병원이지 소위. 대학병원. 5개 있습니다. 뭐지? 대구 떨어진지 좀 대구 해줘요. 왜? 대구가 상급 종합병원이 이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김영대. 계명대, 동산병원이랑 7곡 경북대, 칠곡. 아, 그러니까. 영대병원까지. 아, 그렇네. 아, 네, 우리는 칠곡 이제 출국을 안 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 학교 다닐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생겼으니까. 어쨌든 그 출국이 3차 됐나요? 예, 3차 됐어요. 어쨌든 동시에 응급실이 닫혔다고 네.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것은 이제 의료와 코로나 의료와 코로나가 아닌 일반 의료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코로나가 아닌 뭐 심장병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병으로는 네. 이게 다 차단돼 보면 이게 생명이 그렇죠. 위협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본이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의료에서도 코로나 의료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무증상과 경증과 네, 중증, 중증. 마드레이트, 중증, 시비어, 아주 심한 예. 이런 것이 구분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스크리닝 그러니까 선별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그 바이탈 사인을 이야기했다고요. 뭐 이제 그러니까 혈압이라든가 뭐 열이라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그 스크리닝 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연령 그리고 기저질환이에요. 네. 아, 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그래야 이렇게 됐죠. 좀 이렇게 네.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제 나라가 이게 나라냐? 아니 그 뭐 이거는 뭐 어떤 정부나 네. 정부가 잘못한 게 맞는데 네네. 정부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예. 부족하다.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대구 시민의 그 시민의식을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를 하는데요. 또 제가 또 대구 시민이잖아요. 네. 대구에서 태어났고. 네. 그래서 이제 대구가 지역 감염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3월 그게 31분이 3월 2월 218. 예, 2월 18일 날 네, 지하철 첫 번째 지하철 확진자. 예. 지하철가 그 예. 예. 거기 갔잖아요. 예. 제가 이제 예. 지하철 그 참배 행사에 갔잖아요. 예. 그때 이 됐을 때 안 대표하고 제가 이제 같이 있었죠. 지하철 참배를 가면서 그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기념행사 행사 측에서 네. 인사말 해달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인사말을 안철수 대표가 안 한 것은 했다고. 우리가 뭐 인사말하고 뭐 나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고 가겠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때 이제 안 대표님과 제가 대구의 지역 감염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그 예언 비슷한 말을 남기고 일주일, 갔죠. 일주일을 안 조심해야 대표가. 된다. 네. 아, 그렇죠.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공교롭게도 그 말을 남기고 갔어요. 네. 이입할 때. 예. 그거는 안스트라다무스다. 네, 그 얘기가 또 나왔죠. 공교롭다기보다는요. 네. 조금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정부가 전문가 말을 안 들은 거죠. 안철수 대표가 물론 예언이 아니고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당연한 그 추측이죠. 하나마나하네요. 아니 하나만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때가 마침 그날이 국민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 그렇죠. 맞아요. 였었고 우리 원래는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그렇죠. 자리였는데 그날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렇죠. 하필. 그때 우리가 네. 대구에 와 있는데 대표님 와 있는데 그게 발표가 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창당하려고 했는데 와 있죠. 네, 그래서 정확히 워딩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역 감염 사태가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된대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역 감염이 뭔지도 몰랐을 때예요. 네,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 우리가 막고 있다라고 했는데 의사 출신으로 많이 걱정이 된다. 일주일이 고비다. 슬기롭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일주일 고비가 지나고 잡히지 않으니까 동산병원에 직접 오신 건가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국민당이 그때 2월 9일 날 그 창당 발기인대를 했잖아요. 네.
대구광역시당은 사실은 여러 가지 대구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열세적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제가 2월 10일 날 그 창당 대구시당 창당 발기인대를 하고요. 2월 15일 날 창당을 하겠다고 가장 일본으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월 18일 조정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8 우리 그 지하철 참사 때문에 네. 그러면 좀 미루어서 우리가 거기 가는 게 예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원래 질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구 시민들이 이 지역 사회 감염이 되었지만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강제로 격리를 시켰잖아요. 네.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회적 어떤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내지는 여러 가지 사직이 없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걸 이제 폭발적으로 우리 대구에서 막은 거죠. 만약 그게 안 되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됐다면 전국 감염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이 네, 대구 시민들의 그 어떤 높은 시민의식을 안 대표님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네. 저도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앞으로는 이게 팬데믹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제가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케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아, 포퓰리즘이다. 이게 이 네. 문재인 케어만 오늘 한 시간 해야 돼. 아니, 근데 뭘 해도 다 1시간 하셔야 돼. 지금. 지금 내가 조금 다루죠. 그러면 매일 네. 조금 매일 밤에 1년을 나와야 돼 지금. 네. 근데 문재인 케어가 이제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정책 아닙니까? 주요 방향 느슨한 골자는, 원칙은. 네. 근데 이제 어떤 점이 비판적으로 보십니까? 문재인 다른 것도 많은데 지금 딴 네. 지금 뭐 내가 할 게 많은데 그것만 문재인 해주세요. 케어만 짧게. 짧을 수가 없어. 네, 근데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 문재인 케어가 의료의 보장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걸 반대해 버리면 요것만 봐버리면 제 나쁜 놈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네. 자 어떤 거냐 하면 의료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찬성합니다. 네네. 솔직히 저 의사잖아요. 네. 그럼 물론 저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뭐 제가 환자를 더 본다고 뭐 돈을 주는 거 없어. 노동자 의식. 이 근데 동국대학교 병원에서 이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근데 돈을 안 줘도 최선을 다해서 보는 사원들이다. 예, 예. 전하고 싶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의료 보장성이 높아지면 의료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전체 의사들이 총수입은 증가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나 제가 반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왜 포퓰리즘은 의료 보장성이 100% 되는 거. 궁극적으로 국가가 모든 의료를 모든 국민한테 다 해준다면 네. 최고예요. 찬성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의 경제력은 없잖아요. 음. 그 정도 모든 걸 다 이제 무료로 국가가 담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왜 포퓰리즘이냐? 네. 의료의 보장성이 증가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해요. 필수 의료. 네. 에센셜 헬스케어. 그다음에 넌 에센셜 헬스케어 비필수 의료가 있는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번에 감염병이 왔을 때의 그러한 그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네. 외상 환자라든지 화상 환자라든지 생명을 다루는 곳에 우리가 돈을 투여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 예를 들자면 그 병실 그 상급 병실을 할 때 네. 이런 것을 이거 비필수거든요. 네. 그냥 5인실이라도 생명에는 케어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급박한 것부터 먼저 해야 그런데 된다. 급박하지 않은데 주는 것은 파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걸 잘 몰라요. 이 의사 쪽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뭐 자꾸 의리하게 설명하니까 의리하게. 내가 미치겠어 정말. 그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돈이 대충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100만 급박한 원밖에 데부터 없는데 먼저 하자 이 얘기잖아요. 돈이 100만 원밖에 예. 없는데 쌤한테 우리가 100만 원 있어요. 네. 내가 이제 100만 원 주는데 쌤한테 그 굉장히 고급 그 백을 100만치 사줘버리는 거야. 네. 그럼 좋지. 일단 네. 공짜니까. 네. 좋은데 실제로 근데 돈이 없어. 이제 밥을 굶어 죽어야 돼. 네. 그러니까 밥부터 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자꾸 이게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장성 강화는 좋은 거예요. 네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비필수 의료에다가
퍼붓는 것이 파퓰리즘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포장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포장을 오히려 사공 후보께서도 반대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보장성 강화의 방향은 옳다 하면서 그런 거는 칭찬 슬쩍 해주고 근데 디테일이 약하다. 예, 디테일이 강론이 약한 약하다.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디테일이 게 없어요. 너무 부정적이세요. 지금 아니야. 잘한 게 많으셔. 국민들은 반대만 하는 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장성 강화의 방향은 좋다. 네. 그러나 저 이렇게 하면 세부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예산을 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도 맞지만 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고 네. 보장성 강화는 좋으나 네. 그러나 그것이 이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집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정리는 잘 됐어요. 네, 모우님이 밥부터 줘야 된다. 이해가 쉽다. 그렇죠. 예, 라고. 백을 주는 게 아니라 밥부터 밥부터 줘라. 줘라. 물부터 줘라. 그거는 수사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코로나는 내가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라겠어요. 아, 거의 삼성급 자랑질입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지금 현재도 안 대표는 이제 일정이 끝나고 떠났고 사공 후보께서는 계속 봉사활동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그 휴가를 써서 함께 했다가 네. 이제 주말에 했다가요. 네네. 사실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오늘은 방호복을 입지 않고 환자를 안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의료진들하고 이제 저걸 하는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방호복을 입고 의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자가격리가 필요가 없어요. 방호복을 입었다는 것은 오임이 안 됐다라고 네.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보고요. 네. 만약에 방호복을 입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옷을 벗어 잘못돼 갖고 사고가 터지면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곧 총선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갔었는데 이제 이 일반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병원 측의 요청도 그렇고 네.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오늘은 가긴 갔는데 방호복 입지도 못하고 네. 환자 못 보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뭐 관계자하고 좀 네. 이렇게 뭐 정신과적인 오늘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네. 정신적 지원 이런 거 좀 이야기하고 그렇게 왔죠. 예. 그럼 이제 선거운동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자원봉사하고 병행은 하지 않나요? 원래는 제가 그 주말에 오겠다 주말에 계속 갔죠. 주말 갔는데 안철수 대표 떠나고 주말에 계속 갔는데 그래서 내일 또 지금 안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안 가고 이제 우선은 총수이니까 또 제가 후보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소위 그 대구 시당을 좀 맡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기간 중에는 안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병원 측의 또 요청도 있고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죠. 예. 이제 좀 총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나 이거 보건 이거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선 얘기를 못 해요. 보건도 보건이지만은 제가 네. 이제 힐링 닥터잖아요. 네. 지금 예전에 그 학교폭력 2012년에 일어났을 때 학교폭력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하는 단체를 제가 만들고 네. 또 학교폭력에 대한 표준 선도 프로그램 제가 총연구 책임자를 만들고 최근에는 위닥터 자문위 대표로서 이제 슬쩍 자꾸 양력 홍보를. 아니야 이거 괜찮습니다. 그 정도야 뭐. 이거는 네. 제가 뭐 홍보가 중요한 게 계속 아니라 해주시죠. 계속 해주시죠.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12년도 13년도에는 이제 희망 토크, 지금은 이제 힐링 토크 콘서트로 네. 학생들, 학부모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 교육도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 보건 쪽하고 그 교육 쪽 네. 여기 좀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기는 보건, 의료, 복지 네, 거기서 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하시고 아이디어가 너무 후반기는 많은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사회문화위원회 미리 다 짜놓으셨네. 아니, 다 아이디어가 계획이 아니, 있으시네. 위원회까지.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왜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정책위의장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교수라면 네. 진료만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늘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제 그 일반적인 교수들은 현장에 없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교수를 학문 위주로도 하고 네, 논문 네, 네. 쓰면 논문 쓰고 또 지금 저는 이제 의사니까 진료도 하지만은 네.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주로 했던 것이 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살 어떤 얘기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 학교 이야기.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자살 예방의 그 보도급 말하기 개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어허. 자살 예방 교육, 네. 그 힐링 토크,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와 재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것들. 네네. 그런 또 갈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24년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나는 요 얘기를 비례대표 경선 때 그러니까, 하셨어야. 예. 했지. 네. 했는데 안 돼. 네. 10번. 네. 나는 이 정도 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았어. 내가 말해도 너무 잘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자, 뭐 네. 10분이야. 예, 저희가 힐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희가 근데 정신이 10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렇죠. 국민의당이 이제 기호 국민의당 10번을 10번이죠. 받고 거기 10번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예언을 한 거죠. 받을 때. 예, 사공 스트라다무스. 사공 스트라다무스. 그 비례 10번까지 당선이 되려면 얼추 몇 프로를 받아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마음도 뭐 세부적인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말씀 안 하실 거면 아예 안 하시면 아니, 좋겠어요. 저는 네. 침묵이 길어지나. 10번보다 제가 뒤라면 땡길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때 우리가 아, 면담을 하면서 그 자처에서 뒤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면담을 하면서 그런 뭐 예.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고요. 내가 10번보다 뒤쪽인데 10분 해달라는 거는 그건 무리잖아요. 그건 무리가 아니고 안 되잖아. 안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나 내가 이제 말을 괜히 했는 것 같아. 혹시 10번보다 앞이라면 우리 국민당의 목표가 몇 프로냐? 네. 그러니까 20%다 이렇게. 20%면 이제 곱하기 하면 대강 10명이에요. 네네. 뒤쪽이라면 할 수 없지만 앞쪽이라면 뭐 내가 10번으로 가겠다. 대수의 진. 내가 코로나에 최진실 썼듯이 네. 네. 뭐 그런 말 괜히 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게 이제 네. 그런다고 진짜 10번으로 보내겠나? 그건 이제 그 정도 하면 야 쟤는 선당 무사의 정신이야. 쟤는 완전히 지금 이 잘 보일 줄 방송 알았는데 보통 지금 이 방송을 국민의당 당원이 보고 계시면 저 사람은 더 뒤로 보냈어야 된다고. 나 그거 같아. 왜 예전에 괜히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몇 대 맞을래 이러면 그냥 그러니까 한 대 그러면 한 대 그러면 그냥 뭐 10대 그런 거야. 제가 뭐 다 진짜 1대 때리는 거지. 뭐 우리 친구들은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10대를 맞고 끝내겠습니다. 이러면 한 대씩 10명 나눠줄 거 그냥 10대 맞아 이러면서. 자, 근데 근데 오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예. 방송 전에 네. 우리 김수민 MC님하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근데 우리가 뭐 좀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편안하게 막 하자. 막 네네. 애들이 막 그냥 막 질문 막 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내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원래는 뭐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네. 네. 막 코로나 환자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울증 같은 거는 강의할 때는 좀 다운시키거든요. 원래 이제 네. 다운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우울증 환자의 톤에 맞춰주는데 혹시 조금 내가 이거 하면서 네. 개침이 즐겁게 코드 맞춘 건 좋았는데 코로나 환자분들 좀 생각나. 네. 그거 좀 괜찮습니다. 좀 자막 좀 깔아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괜찮습니다. 뭐 또 즐겁게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네. 환자분들도 뭐 자기 때문에 같이 지역 사회의 이웃 시민들이 같이 침울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제가 회진 돌 때 이제 누가 회진을 취재한 것도 있어요. 유튜브 네. 올린 것도 있는데 회진 될 때 제가 이제 4단계를 하는데 마지막에 네, 그쪽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리시면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노를 다시 꼭 환자분들한테 네네. 환자분들 케어를 응원합니다 하고 나와요. 응원합니다. 예. 파이팅. 그러면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그거는 하시죠. 마지막에. 마지막 예, 메시지로 마지막에, 그럼 예. 오늘 해주시고. 이게 그 제가 국민의당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자꾸 선거 여쭤보려고 얘기. 한 거는 국민당 저는 뭐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아니 그럼 뭐하러 나오셨어? 표를 받으셔야 지금 10번 국회 여의도 가실 거 아닙니까? 나는 20% 받아야. 자, 아시기 아니 때문에. 사실은 모양새는 네. 의사로서의 진료와 네네. 제가 정신인문학자로서의 어떤 그 힐링 같은 거 자살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당선이 되면 국민당 이야기해. 그거는 당선이 되면 여기도 나오시고 5만 군데서 다 부를 겁니다. 네. 일단 당선부터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합니다. 당선 안 됐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구나. 네. 후보로서는 지금 모양새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의 지지율 목표랑 자기 당선 그거랑 같아요. 그렇죠. 2004년 보통- 민주노동당 노회찬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보통 그런 그러니까 거는 그걸
해필 내가 됐냐니까. 아니 버튼 하필이면 그런 뉘앙스로는 내가 이야기했어. 그 생각은 선거 하긴 했어. 끝까지 참고 계셔야죠. 하긴 말을. 했는데. 예, 속으로만 하세요. 몰라 뭐 원래 없어 아프는데 보이잖아요. 원래 아프는데 뒤로 갔다. 보통 거물급 정치인들이 그런 배수의진을 딱 치잖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12번 뭐 이렇게 12번. 나오고 막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아니 제가 중요한 이제 거는 선거는 한 번도 안 잠깐만요. 나왔지만 예. 그게 거물급이야. 자, 그 국민의당 득표 목표는 20%고 그리고 20% 이상이라고 아, 예, 예. 20% 이상인 거. 20%가 딱 끊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러면 비례대표도 10번 이상이라면 사실 20%를 두고 좀 얘기를 하자면 왜 이렇게 아직 안 나올까요? 아 그것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리 보여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 현재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과연 문재인 지지자 일부가 예전에 아니 그러니까 개표 부정 이런 얘기. 그까지는 아니다. 이게 표본을 뽑을 때 네네. 저 여당 쪽 지지가 과대 표본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조작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작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거예요. 응답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네. 의문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잘못된 거. 이게 여론조사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아직까지. 또 몇 가지 하지. 또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아, 예. 두 번째는 우리 표는 어떤 양극단의 표가 아니에요. 네네. 어떤 중도의 표거든요. 네. 이 중도의 표는 마지막에 결정을 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경향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왜 20%가 넘느냐라고 네. 이제 이게 과학적 예상이에요. 네. 예전에 이제 2016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원병 안철수 네, 지역구 거기 제가 후보죠? 이제 네. 지원 유세 갔잖아요. 제가 유세를 하면 이제 네.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대표 앞에 유세를 한 거죠. 네. 연설을.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는 거죠. 그럼 끝나고 이제 잠깐 볼 거 아니에요. 네네. 보면 그때도 우리가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는데 네. 안철수 대표께서 한 40석까지 음. 점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 그러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 네. 것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도 뭐 여론조사에는 우리가 많이 잡히는 쪽이 한 7, 8%, 8% 정도 잡혔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8%인데 그건 맞아요. 26.7%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6.7 나누기 8하면 어떻게 돼요? 3배가 넘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20%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8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미니멈에 못 미치고 자, 있다는 쉽게 거죠. 말하면 지금 네. 6.7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어떤 데 8 나온 데도 있어요. 있긴 때문에 있어요. 네네. 예. 있잖아요. 네. 그러면 6.7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곱하기 3.몇을 하면 아니, 선거뽕. 아니 예를 들자면 이제 지난번 과거의 경험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가 표본이 잘못됐다는 거하고 중도층은 마지막에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네. 이쪽 저쪽은 그냥 원래 뭐 정해져 있고 막 안 변해요. 네. 거의.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봤을 때 또 과거의 경험 법칙과 네. 여러 가지의 우리 과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현재 우리 20% 이상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게 이제 4년 전 같은 경우는 중도 영역이 커 보이지 않았는데도 까보니까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 제가 왜 국민의당이 아직까지 부진한 거에 대해서 좀 실력 부족이 아닌가 싶은 거는 사실 최근 몇 달간의 전국을 보면 거대 양당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도 국민의당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니 아닌가. 무당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층은 늘어났는데도 어떤 왜 회사는 40% 나오잖아요. 40%. 예,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무당층이 늘어났는데도 자, 지지율이 안 늘어난다. 국민의당의 문제가 있죠. 예. 국민의당의 문제는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제 아니 우리 팀의 문제는 공격과 수비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언론이 네. 너무 양당으로 회귀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량이? 네. 존재감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은 당이다 보니까 또 홍보력이 없죠. 이 이제 사실 정치는 홍보력이 좋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정치 리더는요 두 가지면 돼요.
정치 리더는 포장을 잘하거나 홍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마케팅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정치인은 타자를 위해서 공헌하고자 하는 봉사의 정치는 인간성이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인간성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정책적 역량과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네. 능력, 인간성하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표님들도 다 훌륭하시겠지만 우리 당 대표가 인간성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적 역량,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역량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만 뭐 우리가 자문했던 뭐 언론이 안 비춰주든 간에 아니면 현실적으로 당이 작아서 그렇든지 간에 홍보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홍보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을 속아야 되느냐. 속내덕 하면 뭐 가나? 몇 번을.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 좀 해주시라는 거지. 그래서 20%는 가능합니까? 이상. 예, 20% 이상은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 지난 총선 제가 때 그랬어. 10번. 배수진. 배수진. 네, 지난 총선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당이 한 8%까지인가 떨어져서 정의당이랑 경쟁 3, 4위전이다 그랬었죠. 얘기가 네. 있었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가서 이미 총선 본격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을 제꼈어요. 정당 지지율 해서. 근데 지금은 이거는 좀- 너무 기미가 안 보여서 아니요. 그것도 마지막에 제낀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나 하나 한 일주일 전에 제낀 여론조사를 봤어요. 아직 일주일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전에 측면이 중요한 지금 현재 잠깐만 한 가지요. 그때는 호남이 있었고 지역구 후보도 꽤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지역구 거기에 후보가 플러스해서 없어요. 예. 그때는 2017년에 어찌됐건 대선을 앞둔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선 주자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가 네.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면서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깨고 나왔고 네. 거기 호남 세력을 얹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적인 플러스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철수는 정말 이렇게 단기 필마 같은 혼자 있는 그러니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명확하게는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지지 여부랑 상관없이 안철수가 민주당을 나오는 순간부터 지각 변동이 시작이 돼서 그랬죠. 네. 판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네. 그런 와중에 박근혜는 자기가 잘 될 줄 알았겠지만 자기 표도 깎고 탄핵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좁은 협곡 속을 국민의당이 안철수 깃발 하나 꽂고 좁게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실까? 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국민 속 왔을 때는 네. 더 폭발적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바른미래당 깨어나왔고요. 2022년 깨야 돼요. 깰 때도 작은 대권 있고요. 대권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자신의 그 인간성과 역량을 보여줬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더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는 사공정규가 안 나왔잖아요. 네네. 이번에 사공규 배수진 지금 국민당 10번, 네. 사공규 10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공이 배수의 진을 사공이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사공이 너를 젓는 거잖아요. 놓쳐가지고 다 건너게 아니, 지금 하고 마지막으로 10번으로 자기도 건너고 배수의 진을 쳤다는 네. 것은 이미 그물급이다 이거예요. 그물급 아닙니까 그물급. 아 이게 좀 그래서 제 외연이 좀 안철수 세력의 외연이 많이 좁아진 게 아니 이게 에피소드인데 저는 사실 한 7, 8년 전에 사공정규라는 성함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한때는 안철수 신당의 스카우트 대상이었거든요. 네, 제가 경북 구미에서 시연할 때에 경북 구미 예, 시연. 왜냐하면 그때는 안철수 신당에 진보파들도 파들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갔죠. 예, 네. 뭐 어디 시민운동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었고 예. 그 사이에서 이제 김수민한테 연락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누가 나한테 연락했더라? 구미였으면 저한테 네. 연락을 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농담.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지 그때? 저기였죠. 김현익 아, 변호사 아니야? 네. 김현익 변호사. 김현식 변호사. 네. 아. 지금은 지금 통합당 가버린 이래 김현익 통합당 변호사가 가버린. 저한테 네. 연락이 내가 와서 내가 끝나고 말했어.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때 그때 조남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김은희 변호사가 네. 이제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때 뭐. 하여튼 지금도 참고로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저는 가지 것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경북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2012년, 2013년 초창기 안철수는 폭이 넓었어요. 단순한 중도가 아니라 진보, 보수 양쪽에도 지지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심지어 안철수 지지자의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자보다 더 진보적인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철수가 보수 진보 양쪽에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유승민하고도 떨어지고 손학규하고도 떨어지고 이 상태에서 굉장히 너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20%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이제 가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네. 폄하해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중도 폭은 넓어진 거고요. 국민적인 중도 폭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도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아졌다. 예, 더 많아진 거고요. 네. 오히려 이런 지금 요번에 이제 우리 짧은 준비 기간에는 안철수 네. 대표, 뭐 사공정규 플러스 몇 명만 있어도 지금 빨리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네네. 이거는 어쨌든 국민적 중도는 더 넓어졌다. 유비 관우 장비만 있으면 된다.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거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난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는 어디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였어요.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민주당에게 실망 혹은 민주당의 대안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타깃이 보였는데 지금은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이 도대체 누구한테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 전부한테 한다라는 거는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코 타깃이 누군가. 딱 자르는가 이기는? 아닙니다. 쭉 가도 돼요? 네. 슬슬 마무리하면서 예. 자, 그거는 다르다. 이거.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그거는 한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예,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을 똑같이 예. 이어서 그거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타겟층이 없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가? 아이고,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우리 그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호남을 그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비례대표 구성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에 따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기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구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럼 전략이 뭔가? 두 가지 질문 같이 드립니다. 우리 중도 실용 정책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한 5분 써도 돼요? 한 3분? 하지 마. 중도 실용을 열심히 얘기하고 계시는 아니, 건 제가 알기 쉽게 때문에. 할게요. 네. 중도 실용 정책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중도 실용 정책의 반대말.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네. 진영 기득권주의예요. 진영 기득이다. 진영을 이렇게 해서 배타적으로 서로 이익을 주면서 네.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 정치인들의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한 거예요. 네네. 중도는 뭐냐면요. 이 중간이 아니고요. 네. 이 균형추를 맞추는 거예요. 균형추를 맞추면서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국민을 위한 게 되거든요. 네. 국민 이익 정치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호남민이 도안은 주신 건 맞아요. 네. 맞고 그러나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이 정당 지지율에서 많이 찍어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잡았다기보다는 그럼 이번에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또 대구 경북의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서 실망한 그 층이 호남에 아직 남아 있고요. 뭐 지난번에 줄어들었겠죠. 그럼 여기도 대구 경북도 또 다른 또 당에 실망하거나 이쪽 실망한 이런 사람들이 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이게 그 표본 자체가 제 페이스북이고 또 제 SNS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표본이 네. 이제 올바르다고 못 보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전혀 과학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제 페이스북은 똑같았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엄청 좋아요. 반응이. 오히려 네. 2016년보다 더 좋아요. 그때도 제 페이스북을 봤고 네. 지금도 페이스북 봤더니 혹시 표친이 줄어드신 거 아닐까요? 패치는 늘었고요. 아, 패치는 늘었고 네. 하여튼 그때 저한테 오는 문자라든가 이런 SNS 그죠?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이 하여튼 더 저는 그때보다도 좀 더 좋은 느낌을 가지는데 물론 뭐 저희 주관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이 표본 자체가 좀 적돼 있지만 그러면 진영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신 그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국민의당에 원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왜냐 그러면 타겟이다. 이쪽 저쪽 잘못된 거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1번, 2번이 싫다고 세 번째를 지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자, 이유가 혹은 있잖아요. 뭐 여러 정당이 더 있잖아요. 정의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는데
왜 하필 솔직한 말로 국민의당일까? 다른 지금 네. 양당 말고는 다 존재감이 없잖아요. 다 같이 존재감이 다 같이 네. 존재감이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원래 가졌던 그 인간성 네. 또 안철수 대표의 이번에 어떤 대책들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그 역량을 보여줬다는 거죠. 두 개 말고는 다 존재감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원래 2012년도에 그때는 안 보여줬는데 인기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번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양쪽에 상당히 지금 이쪽 저쪽 다 해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분들이에요. 이 중도에 있는 분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택이라면 국민의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당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국민의당이라고 오늘 나는 지금 교육하고 힐링 토크 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의원이 자체도 되시면 지금 의원이 되시면 의원이 되시면 그리고 내가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우리 예. 춘영길 편집 우리 기자님한테 네. 전화했을 때 네. 나한테 뭐 저 국민의당 이야기하더라 후보 하지 말자 그랬죠. 네. 사실 나 그러고 왔어요 사실. 네. 오늘 그냥 그거는 학생들, 편집장한테 뭐라고 하세요? 학생들 나는 모르는 정치적인 일입니다. 뭐 정서적인 문제 뭐 이런 것 좀 이야기하자. 자살 예방 이런 거 좀 이렇게 하고 지금 왔는데 국민의당 얘기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을 서공정미 이후 금물급이라고 지금 댓글에 금물급이라고. 아니 이 영상은 좀 위태할 것 같아요. 거물급이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그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거 허경영 금물급이라고. 씨보다 더 유명해지실지도 몰라요. 이 영상이 나가면. 아 오히려 이렇게 좀 아니 오늘 분명히 내가 우리 이게 진짜 지금- 잠깐만 천윤길 우리 기자님이 제가 기자님을 사회자예요. 보는데 내가 정치 얘기 하지 말자 그랬거든. 네, 그러면 저희 안 보세요. 총선 때 정치가 어떡합니까? 지금 그 후보 얘기는 자신. 당선이 하자, 되시고 하자. 예. 당선이 되시고 네. 이왕이면 만약에 당선이 되시든 안 되시든 간에 네. 안철수 대표가 약속을 했죠. 총선이 끝나고 대구에 돌아오겠다고 네. 했어요. 예, 그때 같이 나오시죠 한번. 네. 가능합니까? 나는 의료 가능한데 비선, 의료 나는 비선. 가능한데 안철수 네네. 대표가 이제 수락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문제가 사실 이제 이거는 뭐 국민의당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팟캐스트 매체라든가 여기서 너무 노출이 적어요. 그랬죠. 네. 네. 옛날에도 그랬어요. 안철수 대표 쪽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졌죠. 저는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뉴미디어 선정에서 그렇죠.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네. 현재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예. 아까 대구 경북 대구 요거 경북 중요한 얘기라서 잠깐만, 대구 경북에서는 정당 지지율 몇 프로 보십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기본적으로 20% 넘는다. 기본이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 2017년도 대선 때 네. 이 3월 말 4월 초에 난리 났어요. 아, 40% 지상 치고 올라가고 네네. 말이죠. 난리 났는데 그것도 다시 내려왔죠. 네. 이게 거의 드루킹 맞았죠. 드루킹이다.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때문에 박근혜한테 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드루킹 봐요. 더하기, 네. 드루킹 더하기. 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그 당시 후보였잖아요.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후보도 말 별로 잘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렇죠. 뭐. 안철수도 예. 잘 못해서. 그러나 네. 둘 다 못했는데 한 명은 드루킹을 맞았고 한 명은 드루킹이 떼어줬다. 이 차이 아니에요. 물론 안철수 대표가 네네. 좀 버벅댔죠. 버벅댄 건 있는데 도복대기만 했으면 괜찮았죠. 좀 실수를 하셨죠. 실수를 많이 근데 하셨죠. 솔직히 안철수 네. 대표가 그때 후반에는 잘했어요. 네. TV토론 뒤에는. 근데 국민들은 이미 앞에 처음에 앞에 못했기 예, 때문에 너무 그때 제가 저보 좀 돈 많이 주고 컨설팅 해달라 그러면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컨설팅하면 안철수 당선시킬 수 있다. 그때 제가 중앙당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얘기를 해야 돼 지금. 네, 그래서 아니, 대구 경북에서 아니, 그래서 내가 20% 이제- 이상이 네. 가능한 이유는 가능한 이유는 네. 대구 경북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좀 네. 아니 그거야 일반적으로 뭐, 좀 대구 네. 경북이 민주당 그렇죠. 낮은 좀, 곳이죠. 네 맞습니다. 떨어지고 험지죠. 있죠. 민주당 남은 곳이 이제 거기가 미래통합당이죠. 아 네네. 그 황교안 대표께서 당면을 한참 생각해야 돼. 이게 명사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니 황교안 대표께서도 자기 당 이름을 왔다 갔다 하시죠. 그렇죠. 미래 한국당이라 네. 그러고. 미래통합당이 이 민주당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사적인 걸 받기에는 부족한 거죠. 네.
그렇다면 그 표가 대구 경북 쪽에서는 여쪽의 그런 쪽으로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누구라 표현 알잖아. 그죠? 괜히 특정 정당도 폄하시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민의당밖에 없죠. 가만히 생각해봐야 되네. 국가혁명 배당금당이겠네. 전용길이 좋아하는 팬이죠. 제가 근데 국민의당이 응답을 안 할게요. 특정 정당 폄하하셨네요. 아니 국민의당이 투표 용지에서 기호라도 좀 위에 있으면 그때 흘러 들어오는 표는 있을 것 같은데 자, 10번이 돼 버렸어요. 10분이 좋은 거예요. 민생당- 사후경기가 10분이고요. 민생당이랑 통합을 하시지 그랬어요. 20분 또 좋은 거는 10번, 10이 10이죠. 네. 10번 찍으면 기득권 정치 무너진다 이거예요. 국민들은 10번 찍을 힘이 없습니다. 아니, 그 10번만 지쳐 찍으면 있어요. 10번, 한 번만 찍으면 돼. 10번 찍지 말고 10회 좀 네. 찍으면 제가 돼. 봤을 때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고 있어요. 의료를 제외하고는 다 아, 비과학적이죠. 아니, 굉장히 그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번만 그러니까- 탁 찍으면 돼. 그러니까 그 충분히 이해가 10번 되니까 한 번만 찍으면 지난번에 10번 찍으면 안 돼요. 10번 한 번만. 네. 지난번에 호남의 어떤 세력들을 국민의당으로 흡수를 하셨듯이 이번에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뭐 얻어 걸렸을 수도 있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누군가는 이 민심을 안아가야 될 텐데 이게 공교롭게도 대구 경북에서 이 사태가 커져버렸고 안철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의료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굉장히 신선한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 이 모습을 예전에 20대 때 호남의 이 민심을 얻어간 것처럼 안철수라는 사람 혹은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대구 경북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심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구 경북이 2017년도 3월 말 4월 초에 네. 40%까지 올라갔는 거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40%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35% 정도. 하여간 엄청 여론조사만 문재인 안철수 타이가 골든 그게 한 35 그렇죠. 정도였을 거예요. 아니, 그때 7인가 40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여튼 뭐 네. 그럼 40 뭐 근처를 합시다. 네네. 나도 지금 자 근데 퉁퉁 아니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한 자릿수였어요. 네. 우리가 대구 경북 1등이었어요. 그건 네. 확실해요. 예, 그런 적 있어요. 맞죠? 네네. 자 그러면 그때 선택을 완전히 안 해본 사람은 선택하기 힘들어요. 그 선택을 했다가 처리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드루킹과 플러스 알파로.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분석적으로 심리적 부채의식이 있어요. 아, 네네. 아 심리적 부채의식. 부채의식. 네. 왜냐하면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부채의식이 없어요. 네. 줬다가 못 준 거잖아요. 마음을.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 코로나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뭐 다른 대표님보다 더 잘하신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제 네네. 생각인 거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 사람들의 그 부채식, 대구 사람들이 의리 중요시, 의리. 어? 대구 사람 네. 의리. 의리. 아,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안 된다니까. 네네네. 의리.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의리. 네네. 의리. 부채의식과 의리. 네. 그러고 대구 사람들이 이제 이 미래통합당에도 지친 거예요. 아,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할까? 어? 그러한 현실적인 판단력. 네. 까지 합해진다면 20%가 아니라 더블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때 이거 정점을 찍은 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뭐 어느 정도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그 정신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좀 정신학이 직관적인. 과학이에요. 네. 정신학이 네, 과학. 심리적 부채의식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리적 생긴 부채의식과 거라서 저는 그렇게 의리. 생각합니다. 의리.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아니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민주당 폄하할 생각 없고, 근데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네. 보시는 건 좀 있잖아요. 예전보다 다르잖아요. 또 미래통합당의 또 공천 과정이 문제. 예, 네. 이번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친여 다른 양당 아닌 쪽에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올 때가 국가혁명 배당금당. 일단 올 때가 국민의당밖에 없다. 국민의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구 경북은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내 있다고 핸드폰에 이게 안 보는데요. 나오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당이 20%로 나오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국민의당이 안 뜨는 이유를 제가 그 분석하기로는 국민의당이 중도 실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중도도 아니고 오히려 미래통합당 쪽에 더 가까워진 정당이다. 또 다른 보수다.
예, 그래서 진보 쪽이 약간 중도 진보 쪽이 그렇게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을 지지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정말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 거예요. 새는요. 네네. 한쪽이 힘이 떨어지면 이 중간축에서 이렇게 균형추를 맞춰주는 게 그것이 네. 중도거든요. 네. 지금 양쪽으로 또 갈라지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양당으로 갈라지면요. 우리가 사랑 아들 딸들이 미래 없습니다. 우리 미래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국민의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요. 중간에 균형치 없으면 난리 나요.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준비 못 합니다. 네, 근데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표를 더 왼쪽에서부터도 받아와야 될 텐데 국민의당이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 왼쪽도? 왼쪽은 그러니까 중도에가 있다면 이제 중도에서 오른쪽도 좀 끌어와야 되지만 왼쪽도 끌어와줘야 국민의당 20%가 나올 텐데 왼쪽으로부터 지난번에 끌어오는 우리가 게 약한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한 달 그 8%가 지난번에 8%였잖아요. 저 네네. 2016년도에. 네. 지금 보통 한 5%부터 8%까지 있었는데 네. 한 대개 한 6, 7% 되잖아요. 네. 중간을 치면요. 네. 그럼 8하고 6, 7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거는 지난번보다 좀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이제 한 20일, 3주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난번 정도로 온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미래통합당은 절대 못 찍겠는데 민주당에 실망한 층이 국민의당 쪽으로 가줘야 20%가 나올 텐데 그 층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전략이 무당충으로 가 있는데 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거불급이 잠깐 나와야 돼요. 팟캐스트 이용. 아, 네. 저 같은 사원님 거불급이 네. 이런 이 유명한 방송이잖아요, 그지? 네네. 그죠? 유명한 방송인데 막 사회자 말을 끊고 이러면 안 되죠. 막 치라 그랬죠. 아까 전에. 치더라도 오디오가 물리면 안 돼요. 예. 그래도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뭐 한도 끝도 없는 전략 얘기인데 이제 슬슬 또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된 게 아니라 넘었죠. 네. 예. 저희가 특별히 대우를 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뭐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오늘 또 천집장이 사실 지금 그 스튜디오 관리까지 함께 하고 있어서 별 말씀을 못 하셨어요. 사실 두 분은 예전부터 뭐 기자와 취재원 또 같은 지역 사회 예. 시민으로서 아시는 관계였잖아요. 예, 예. 천집장은 오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었는데요. 하나는 네. 이번에 경북 지역이긴 하지만 경북의 안동 예천에 우리공화당 후보가 출마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분이 4년 전에는 국민의당으로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성함이 박인우라고. 안동의 박윤우. 네. 예. 이 국민의당으로 출마했다가 이번에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당으로 출마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네. 이번에 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네. 사실 저는 사공정규 위원장이 한 2번이나 4번 그렇죠. 좀 가야 되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게다가 1번 받으신 동산병원 부원장 하시는 분은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서에 있는 네. 동산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코로나19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연유인가? 네. 그럼 이제 1번부터 해요. 네. 1번. 1번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다만 박인우 선생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당에서 함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생각하는 아마 박인우가 네. 아닐까. 안동이죠? 네, 안동입니다. 안동이면 맞고요. 이분이 왜 그렇게 가신지 모르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어쨌든 우리 당이 이제 지역 후보를 내지 않게 됐잖아요. 네. 네. 그것은 이제 국민의당 전체로 보면 어떤 업참 마속속의 희생적 구국적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건 당 입장이고요. 그 지역구를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청천백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대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물급이기 때문에 네. 그만 농담이고요. 좀 송구하다는 생각이 하고 그리고 뭐 그분이 뭐 공화당을 갔든 뭐 네. 미래통합당 같은 민주당 같은 그건 제가 네. 평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사공준기가 2번, 4번 그걸 좀 진작 이야기를 했다. 내가 우리 천용길 우리 이제 기자님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렇죠. 잘 알고 네.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게 나오실 수 있나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나오는 걸 좀 부정적으로 했어요. 난 좀 그냥 봉사는 하고 막 이렇게 토요일 날에 그래도 뭐 봉사하면 피곤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잘 나왔다는 생각이 너무 고맙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정치하지 말고 그냥 내 좋아하는 힐링 토크나 하고 뭐 이런 거 하자. 네. 그래서 그럴 말을 그렇게 들어줄 듯이 했어요, 사실은. 왔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김수민 MC님하고 이제 와서 이제 이게 팟캐스트에 처음 출연이에요, 사실은. 네네,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갖고 뭐 막 치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네네. 제가 말을 끊었다면 이제 그 아닙니다. 앞에 아니, 네. 죄송하고요. 그래서, 사과하지 마시고 빨리 아니, 질문을 답을 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네. 당원들의 선택. 아니 당원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궁극적인 당원 이 공간위에서 이 순번을 다 짜고 당원들은 이제 전체를 찬반 투표한 찬반 거니까 투표만 했어요. 찬반 투표만 했어요. 되게 다른 대개의 당이 그렇게 했죠. 네. 그 부분은 저도 좀 앞으로는 좀 더 개선돼야 된다 봐요. 네네. 그래도 당원들이 좀 당원들이 참여해서 뭐 적어도 이제 순번도 정하고 순번까지는 이렇게 네. 되고 이러면 이게 좀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말하기는 좀 왜냐면 제가 공관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물급이 아니신. 저는 지금 수험생인데 네. 알겠습니다. 수험생 처음 해봤어요. 제가 주로 시당위원장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건 마지막에 이제 그 당원 그 행사 도장은 찍었는데 네. 제가 이제 수험생이 되면 처음이에요. 네. 무대에 자, 오르신 이제 뭐 것처럼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 인사 삼아서 네, 짧게 마지막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는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팟캐스트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하여튼 재밌고 즐거웠다는 말씀,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도 이제 병원을 갔다 오고 아까 전에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계속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 또 봉사자들 굉장히 그 사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대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너무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강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저는 환자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겠지만은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아까 내용 속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어떤 우리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응원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치료 촉진제가 된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이 그분들의 빠른 쾌유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끝으로 코로나19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좀 즐겁게 했던 것들이 또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께 누구 안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올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10번 사공정규 대구의 의사이시기도 한 비례대표 후보를 모셔봤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아니요. 있으세요? 뭐 건투를 빌고요. 뭐 저는 이번에 보여줬던 우리 안철수 대표의 의료 봉사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 안철수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하고요. 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건투를 빕니다. 네. 네. 국민의당 또. 네. 자, 저희 뉴스 밑장을 찾은 세 번째 당 국민의당의 사공정규 후보를 모시고 얘기를 해봤고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죠. 그걸로 네. 마무리할 텐데 생방송 중에 어떤 사람이 국민의당 왜 불렀냐 하면서 구독을 취소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제 한 분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앞으로 미래통합당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당 나와야 돼요. 홍준표 무소속 후보도 저희가 접촉을 했었고 오히려 다양한 좀 목소리들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 이거는 정치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반가운 자리였다라고 저는 감히 마무리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때가 됐는데 아까 전에 어떤 병실에서 멘트로 병실에서 하시는 그 멘트로 우리가 같이 한번 코로나 환자 시민 여러분들과 또 같이 다들 고생하고 있는 국민
대구인들에게 예. 네, 응원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에 우리 네. 김수빈 MC님께서 한 명 구독을 취소하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바로 구독을 제 지인들을 대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응원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가요. 구호 화이팅. 없나요? 구호? 고해? 아까 그 환자들, 병실에서 환자들한테 하는 거. 쾌유를 빕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고. 기회를 빕니다. 화이팅 같이 하죠. 그럼 그렇게 같이 그것으로 예. 많이 힘들 때 하는 거 말이죠. 예, 예. 네. 쾌유를 빕니다. 화이팅!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오늘 요번에 좀 나올 것 같은데.